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자, 오늘 주제 20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화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뭐 익힌다기보다는 기존의 조각조각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춘다. 그런 느낌으로 좀 가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새로운 개념은 뭐 요 정도 되겠네요. 화폐 정리 사업과 국채 보상 운동 정도 여러분이 좀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연표를 가져왔고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조약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 1876년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다. 조일 수호 통상 조규. 이렇게 우리가 또 정식 명칭까지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자, 관세에 대한 규정이 있었나요, 이때? 강화도 조약 때? 없었죠. 최애국 대우에 대한 조항은요? 없었어요. 요거 많이들 착각합니다. 최초로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간 거는 1882년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무역 형태는 거류지 무역 형태예요. 이 거류지가 뭐냐 하면은 계양장 안에 특정 구역에서만 장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거류지 외국인들이 머무는 구역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죠.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계양장 안에서만 활동을 해요. 밖으로 못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 밖에는 이제 조선 상인을 이제 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조선 상인들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중개를 통해서 이 소비자와 이 일본 청나라 상인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이득을 보기도 했었다. 이런 형태가 바로 거류지 무역 형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계양장 안에서만 외국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속 조약으로 이제 쌀 유출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그냥 가져가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사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쌀이 부족해지게 되겠고,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상당히 좀 고달퍼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882년도에는 두 개의 아주 큰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하나는 미국하고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고요. 두 번째는 이모군란 직후에 이제 청나라와 사이에 체결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되겠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 위에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때는 관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학습을 한 거죠. 아, 협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라는 걸 꼭 넣어야 되는구나.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붙는 세금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제 최애국 대우를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이제 내지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내지 무역 또는 내륙 진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개항장 안에 있던 일본 상인, 청나라 상인, 이제 외국 상인들이 이제 내륙까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랑 직거래를 하게 되면서 조선 상인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게 좀 구분해 두면 되겠고요. 그 시작점이 대충 1882년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883년도에는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도 드디어 관세에 대한 조항을 집어 넣습니다. 대신에 얻은 게 있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또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일본도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대신에 이 조일통상 장정에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 방곡령. 곡식 수출을 지방관이 막을 수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쌀 수출에 대한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쌀이 이 일본이나 이렇게 해외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흉년이 들었거나 뭔가 수확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지방관의 판단에 따라서 쌀 수출을 일정 기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일통상장정에 명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이 방공령을 우리나라 지방관들이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내렸던 방공령은 일본과 외교적 마찰까지 이제 일어났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시비 거는 거죠. 야, 니네 규칙 어겼어.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니네 한 달 안 됐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고 뭐 이제 방공령을 강제로 이제 해지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령 여러분이 오늘 처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좀 알아두면은 좋겠네요.
1896년은 어떤 해입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했던 그런 해죠. 아관 파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한 나라에게 이권을 주면은 여러 나라들이 자동적으로 그 이권을 가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와 보안회 등에서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었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회를 시켰고요.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었던 황무지 개간권 그 요구를 철회를 시켰다, 저지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여러분, 메가타 어디서 들어봤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러일 전쟁 초기에 한일 의정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1차 한일 협약을 일본이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재정 고문으로 파견됐던 일본인이 바로 메가타예요.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했는데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건 뭐냐? 옛날 돈을 새 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당시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상평통보나 백동화 대신에 새롭게 제1은행권으로 돈을 바꿔라라는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품질에 따라서 어떤 돈은 교환조차를 안 해주고요. 또 품질이 별로 안 좋으면은 1대1로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품질이 갑인가? 좋은가? 그러면은 100% 1대1로 환전을 해줘요. 그런데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교환을 해주고요. 아예 품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교환 자체를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옛날 돈, 좀 품질이 안 좋은 돈은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 좀 영세한 상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상인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점점 이제 대한제국의 경제가 일본의 예속이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상공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다 대한제국에 이제 물리게 되는 거예요.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빚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무려 얼마나 나라 빚이 생겼느냐? 1,300만 원은 여러분 1,300만 원 하면은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지금도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는 100년도 더 됐잖아요. 120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이 나라비 1,300만 원을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아주자 라면서 1907년도에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이라는 뜻이에요. 김광재, 서상돈 등이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이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SNS, 뭐 인터넷, 전화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떨어져 있는 곳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전화기는커녕 뭐 인터넷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까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언론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홍보해줬던 신문이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예요. 그래서 성금 모읍시다, 나라빚을 같이 갚읍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홍보를 해줬던 신문, 대표적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거예요. 영국인이 일단 사장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였단 말이에요. 일본이 섣불리 이 영국인 베델을 탄압을 하게 되면은 동맹국인 영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국제무상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한일 의정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땅을 일본이 많이 약탈을 하게 돼요. 땅을 또 관리할 어떤 기구가 필요했겠네요. 그래서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곳에서 약탈해온 땅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일본인들한테 아주 헐값에 넘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화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